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편을 맡고 있는 정민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를 좀 알려주십시오. 남편과 같이 이 책을 썼는데 남편이 이제 사회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학을 했는데 두 딸이 둘 다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새로운 교육, 대안적인 교육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딸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진다면 그래서 입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해방된다면 이 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사회였던 거죠. 여전히 지금도 오히려 더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그런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 책 제목 자체가 이제 부제로 입시 가족에 대한 교육 사회학적 분석으로 되어 있죠.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그 배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은 문제를 학문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희 남편인 사회학자가 입시 문제를 조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분배 문제라든가 왜 도대체 입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그 다음에 입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치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가? 그래서 계속되어 왔던 입시의 제도의 변화라든가 그 과정 속에서 무도덕적인 가족관이라든가 또 연대 없는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육학적인 대안을 제시해보자라고 해서 가족의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나갈 때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본 것이죠. 독자나 도서관 이용자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글귀가 어떤 건지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사랑에 기초한 가족은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과 감정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모든 감정 교류가 그렇듯이 평등한 상호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입니다. 부모는 이제 권위와 권력이 아니라 감정 교류와 배려를 통해서만 아이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족의 사랑,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대의 가족은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가족이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평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특수한 그런 역사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낭만적 그 사랑과 가족의 형성이라든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중요해졌는가라고 하는 분석 위에서 이런 글귀가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66쪽인데요. 식민화, 분단, 전쟁이 가져온 사회적 해체는 양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위계와 신분적 질서 그리고 문화적 차등을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평준화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위계의 파괴와 더불어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연대의식 또한 송두리째 파괴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어떤 분단과 전쟁의 경험이 우리의 가치체계 자체를 파괴하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평등한 사회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몰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평등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연대감은 없는 거죠. 입시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마치 종교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점수에 의해서만 평등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기제로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런 납작한 평등주의를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은요. 네. 닥달을 하면서도 다 널 위해서야 라고 아이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닥달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최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의 방법은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도 쓰고 아이의 행동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닥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입시가족이 유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로 닥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지금 닥달을 한다라는 생각인 거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자기의 욕심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글귀를 택했습니다. 155쪽이에요. 아이는 형식적으로는 포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섭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는 고함치고 화내고 폭언하고 손찌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적이 잘 나오면 용돈을 올려주거나 원하는 물건을 사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섭이 형식적인 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인 포섭은 자녀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 매 순간 개입하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게 될 겁니다. 굳이 부모가 지시하거나 야단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을 부모가 알고 있다고 여기므로 스스로 부모의 관점에 맞춰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이의 내면에 한치의 여유 공간도 없을 때 아이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포섭된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 포섭이 이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예견하고 개입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규범을 얘기했던 형식적 포섭과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아이의 내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자율적인 능력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포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 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존중의 문화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타인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처럼 스스로가 입시 부모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공동체적 시도를 해보는 것은 그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택한 이유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모임, 집단을 통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적인 활동과 집단적인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자로서 책을 쓸 때는 대개는 이제 학문적인 관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실천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조금은 이론적이지만 좀 깊이 있게 어떤 입시 가족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론적이지만 상당히 실천적인 해법까지 좀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어가면서 각각을 좀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책을 쓴 어떤 굉장히 큰 보람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